10월 1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와 경제 지표 부진 탓에 나흘 만에 랠리가 멈췄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76%, 0.4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랠리를 멈추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재부각된 탓입니다. 영국은 0.45%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39%, 0.62% 하락했습니다.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가 가정이긴 하지만 오는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준 출구 전략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면 제프리 레커 총재는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내년에나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약 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던 미국 가계의 경기 기대치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84.1을 기록해 84.5였던 5월 수치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83.0이었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그러니까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이때 코스피는 1860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1770선까지 밀렸었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반등에 나서면서 1860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제 7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유럽과 미국 증시는 먼저 랠리를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혼조 흐름을 보였었고 연준 인사들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다시 자극했던 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7월의 첫 번째 주, 이번 주에 대한 흐름과 함께 7월 한 달간 국내 증시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주요 이슈들 점검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오늘장 영향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모닝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됐는데요. 경제 지표도 혼조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각 중앙은행 총재들께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우려감을 해소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스타인 FRB 이사가 9월에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약세를 이끌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스타인 이사 같은 경우에 9월달 어떤 그 축소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단기 지표보다는 좀 장기 지표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지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GDP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13년 GDP 전망치인 2.3%에서 2.6%에 부합할 경우에 9월 달에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9월 달 같은 경우 GDP 확정치, 그러니까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2분기 GDP 확정치가 연준의 예상치인 2.6%에
밴드 상단이 2.6%에 과연 부합할 것인가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축소설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럽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EU 정상회의에서 금융동맹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 기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금융동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CB라든지 그리고 ECB 같은 중앙은행에서 유럽 내 전체,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을 관리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은행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실은행에 대한 어떤 지원도 동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ESM의 마찬가지 은행 구제기금 600억 유로를 당장 풀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80억 유로 규모의 어떤 청년 실업 해소 기금을 조성하기로 현재 합의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번 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떤 지원 방안이 나올지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마리오 드라기 중앙은행 총재가 상당히 그 어떤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정책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마리오 드라기가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시장의 기대를 부응할 만한 정책이 나올지 여부도 이번 주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전 유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유가가 지금 0.5% 정도 하락한 96.56달러를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가가 지금 현재 2009년 5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1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라는 얘기가 서두에 나왔는데 100달러에만 가게 된다면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100달러는 조금 넘사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가 좀 하향 안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물가에 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볼 만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 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4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증시 5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날은 또 중요한 잠정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지난주 목요일에 6% 급등한 이후 금요일장에서도 0.2% 정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140만 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부분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좀 실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삼성전자 잠정시가 드디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 6월 4일 날 외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아니다, 실적이 상당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 예상치가 3월 달만 하더라도 10.7조 정도, 그러니까 10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거기서 한 4천억 정도 하회를 하고 있는 10.3조 정도 현재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그 상당히 많이 조정폭을 상당히 하단 쪽으로 예상치를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조 8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게 되니까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위축 이 부분 같은 경우에 6월 4일에 상당히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기가 아닌 성숙기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상치 적어도 10조 3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과연 잠정치를 기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만약에 예상치에 좀 부각을 하게 된다면 주봉상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분기점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저는 140만 원이라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40만 원을 지금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과연 회복을 할 것인가가 향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을 좀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0만 원이 만약에 저항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세는 돌리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보게 된다면 최근에 기관 6월 25일까지 끊임없이 매수를 하던 기관이 6월 26일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반등으로 인한 제가 보기에는 좀 손절성 매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반면에 반대로 외국인은 27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성
스마트머니성 자금,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라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적이 가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회사 같은 게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그 조선섹터에서 좀 이용이 되고 있는 합성 섬유 로프, 그러니까 동아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철 동아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매출이 한 61%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이 슈퍼맥스라는 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매출이 연간 12% 꾸준히 현재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인데 아무래도 하지만 그것도 그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회사가 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높은 그 전체 매출의 한 60%가 해외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에서도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뭐 투신 쪽이라든지 그 연기금 쪽에서 뭐 매일 들어오는 지속적인 매일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급의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 4,400원 전에서 하한경성을 확보를 하고 그 위에 21선이라든지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는 1차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과연 N자형 반등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좀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4,700원에서 4,9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5,450원에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번 주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R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네. 최근에 그 자동차 쪽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사실 한 6개월 이상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탈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반등과 맞물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때도 6월 초에만 잠깐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 뒤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탈 때도 오히려 주가가 반전을 하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과 또 반전 이후에 실제 시장이 반전을 할 때도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수급 주체들도 주식을 빨리 팔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좀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많아 보이고요. 해서 이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부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들의 상승도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크게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역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종목은 한일 이화입니다. 3월 달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지금도 주가가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동양기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가 이번에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흐름이 살아난다면은 아니면 업종이 계속 상승세를 탄다라면 좀 좋은 진행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의 폭에 따라서 저점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완성차 상승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흐름 긍정적이다 평가하시면서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한일 이화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25일에 말씀해 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이후에 계속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한번 AS를 받아봤었는데 추가 AS 해주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좀 네.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결국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그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추세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살아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목표치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지수나 레버리지 자체의 진행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빠지면서 옆으로 기는 형태가 아니라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 지수가 1880에서 1900선을 가면은 저항 라인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돌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수가 1950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1950선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목표치를 11,500원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항을 중간에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10,000원대 후반이나 11,000원권 그 사이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저점 매수 시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꺾어졌을 때는 주가가 한 번에 V자 형태의 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주가가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결국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고 저점에서 재공략하는 그런 식의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이번 주 초 정도에 그런 흐름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10,000원에서 11,000원대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박스권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과거 싸이 관련주로 많이 평가를 받았던 DI인데요. DI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며칠간의 진행을 보면은요,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를 잘 해주고 있으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진행을 꼭 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깨고 내려가 버리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안 빠지다가 나중에 가서 빠지는 상황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손절매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소위 말해서 한번 찔러나 보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를 조정 시 7,000원에서 7,15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8,200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을 경우에 손절 기준가는 6,7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면 큰 리스크 없이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DI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폭염에 주식도 빠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7월이 열렸습니다. 청송촌돔 신창환입니다. 네, 힘들었던 6월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월말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7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7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완만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전망하셨었는데요. 예, 7월 일단 주가를 한번 크게 보실 것 같으면 이제 7월 피봇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본데요. 상승 쪽에는 제가 볼 때는 뭐 1980까지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월 그 장세의 피봇 자체가 워낙 불안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더 1750 가까이 가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22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큰 폭의 7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야 뭐 상승하면 더할 바 없지만 일단 장 자체는 7월의 피봇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한 장세가 일찍되고 우리 개인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봐서는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에 일단 1900을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900을 본다면은 월 피봇이 상승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장 자체는 굉장히 호전적이지만 오늘 1900을 못 본다면은 장 자체가 하방 트렌드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800포인트에 단시 한번 밀리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의 38%를 뛰어넘는 그런 장세에 있는데 다음 목표는 뭐 1930포인트 방금 말했듯이 피보다고 그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에 가기 전에 워낙 블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조금 주춤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대응하기 힘들 겁니다. 3일 만에 100포인트 빼고 100포인트 떠는 이런 장세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2부 이전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481일평 가까이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21일평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140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자체를 조금 호전적으로 보나 장 자체가 일단 지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지란 뭡니까? 노공기가 고장나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가는 장세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부터 이 자리 1870 이상부터 이 자리부터 주가 자체가 직계형의 주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그런 국면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래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고객의 특검 뭐 19조 이거 믿을 게 전혀 못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빠졌죠.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금요일 날 28포인트 봤는데 우리가 선물이 2포인트밖에 상승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오늘 조금 보합 이상의 이제 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보합 전환에서 치열한 공방 후에 주가 자체가 이제 조금 상승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고가 항시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프로그램 매수와 미결제 약정의 종속관계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을 보면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 부분을 많이 사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지금 주식보다는 어떤 지수를 살락하는 습관에 지수를 산다는 것은 선물을 살라는 습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은 여러분 지금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갔다 오지만 중국 증시의 모든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 증시의 상승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은 없다. 근데 중국 증시 차트로 봐서는 바로 21위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쉬어봤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이랬죠. 다우존스 지수는 급락 나올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워낙 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했거든요. 계단식 상승은 계단식에서 워낙 지지와 저항을 지지를 워낙 강력하게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절대 여러분께서 무리하시는 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21위평에서 저항을 강력히 받는 부분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부터 선물 1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 1억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와 서울경제TV에 신청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장은 지금 그 주식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주식보다는 선물이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하실 분들은 1억 프로젝트 오셔서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21위평의 저항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주식이 삼성전자로부터 시작해가 삼성전자로 끝납니다. 여러분 1등 주식을 안 사고 뭐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올라간다 해놓고 잡초 추천하는 잡놈들은 역시 잡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등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론 기사의 첫 번째 기사가 금융감독원의 연봉이 9천만 원 넘는 분이다. 돈 받은 만큼 확실하게 좀 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NLL가 여러분 국정원인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다 필요 없이 당장 싸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중앙시장에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공업용 미싱을 사가지고 국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입을 다 꼬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자리지만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 푹푹 찌른 더위 짜증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식 자체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입니다. 렌코 차트도 상승 트렌드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시점이고요. 렌코 차트도 상승 트렌드 시점이고 스윙 차트도 상승 트렌드입니다. PMF도 상승 트렌드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가기 차트가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를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한번 쉬어가는 자리지만 주가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 자리다. 여러분 2부이자 냈습니까? 2부이자 내가 매수한 종목들은 오늘 고점에 한번 정리했다가 재매수하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1위평과 21위평의 박스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목균형표에서 첫 번째 저항이 전환선이고 두 번째 저항이 선행 스팬 1이고 세 번째 저항이 기준선이고 네 번째 저항이 선행 스팬 2일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시황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빠질 때 끝까지 갖고 있었듯이 상승할 때도 끝까지 갖고 있는 습관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빠질 때 우리 끝까지 갖고 있었죠. 물려서 뜰 때도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 그만큼 주가 자체를 끈질기게 한번 가져갈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환율의 안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환율의 안정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이 1,100원대 안정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상해 증시,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와 굉장히 민감한 관계가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 그다음에 환율, 뭐니 해도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빠진 주가는 팥 빠진 찐빵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력한 상승이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137만 5천 원 상방 이탈한다면 주가는 호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 모든 주가의 영향은 삼성전자 137만 원에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전후에 큰 변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지수가 1900을 본다면 7월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망해 주셨고요. 7월 상단 1980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의 마중물이 될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 코넥스 시장이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되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가 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까지 기업 자금 조달에 확실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창업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 이를 문을 엽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본관 2층에서 신재훈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유력기관 관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 개장식을 일치하는데요. 코넥스 시장이 문을 열면 바이오 기업 5곳, 반도체 장비 기업 4곳, 소프트웨어 기업 3곳 등 총 21곳이 상장, 이날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 방식은 30분 단위의 단일가 경쟁 매매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획기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또 투자자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경제적으로는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된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넥스 시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세하게 규모도 들어봤는데요. 코넥스 시장 처음 문을 여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이자 코스닥 시장 전 단계의 주식시장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기존의 주식시장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 등이 작은 창업 초반기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곳인데요. 벤처의 산실로 꼽히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 매출이나 자기자본 등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시 부담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감사인 지정 의무는 물론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등 코넥스 상장법인의 회계 부담도 줄였습니다. 투자를 촉진하고자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인수합병 규제도 완화했고 1,500억 원 규모의 증권 유관기관 펀드를 조성, 투자 기반도 확충했습니다. 다만 상장 기업들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란 점에서 벤처캐피탈과 기관 투자자, 3억 원 이상 예탁 개인 등만 참여하도록 해 개미 투자자들이 직접적 투자는 제한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넥스 시장 개장과 함께 21개 기업의 거래가 시작됐는데 어떤 기업들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21개사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온라인 정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의 규모도 다양한데요. 자산 총액이 582억 원인 곳부터 22억 원인 회사까지 있고 매출액도 1227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평균 자산 총액은 22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이 42.3% 수준이고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평균은 각각 286억 원, 14억 원입니다. 우선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투자 참여는 100% 절대로 불가능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탁금 3억 원 미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 펀드에 가입하는 등 간접 투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독 험난했던 6월 증시가 지났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에 중국 신용경색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1,800을, 코스닥은 500선을 무너뜨리기도 했는데요. 7월 증시 이런 불안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반등해줄 수 있을 것인지 7월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한석근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석근입니다. 네, 6월 증시 버닝키 충격에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때 2,000선 위에까지 있었던 코스피 지수가 1,80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7월 증시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6월 말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6월 달 한 달간 지수 낙폭이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가 진행됐던 가장 큰 하락 이슈를 보면은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중국의 신용 경색 부분이라든지 엔화 약세 심화 부분이라든지 뱅가드 펀드의 리밸런싱에 의한 매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폭이 좀 심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7월 달의 증시 전망은 6월 달 전분기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혹은 조금 저점을 높이는 그런 제한적인 반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 전망도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예. 주변국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증시에 대한 영향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상승하게 되면 우리 시장 급격하게 빠지고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면 시장은 양적 완화 조치의 어떤 연장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걸 좀 이런 것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안심이 될 때는 잘 타고 있고 계속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놓았을 때 놓은지를 모르고 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양적 완화 조치의 축소 내지는 종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이 그런 자전거 효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양적 완화 조치는 결국은 종료돼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의 일정은 버냉키 연준장이 6월 달에 FOMC에서 얘기했다시피 올 연말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작해서 2014년 내년 중반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로드맵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동점은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이제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 상태로 봤을 때 비농가 취업자 수가 월 15만 명씩 증가할 경우에 연말이 되면 약 실업률 7%에 도달한다는 계산 하에서 이런 로드맵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조치 자체가 약간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날짜를 발표한 것보다는 시장 충격에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거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양적 완화 축소 조치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적인 개선과 속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신용경색 문제도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용경색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하고 실물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중국 경제하고 관련해서는 크게는 보면 과거 정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공급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중국 경제 내성 내지는 체질 강화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5월달 수출치 보면 1% 이렇게 증가해서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 6월달에 HSBC 제조업 PMI 잠정치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어떤 과도한 내지는 선제적인 그런 신용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중국 경제 지표의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도 일단은 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중국 경제 신용 경색을 우려시켰던 중국 은행 간 레포 금리도 작년도 2012년도 평균 수준의 좀 2배 정도, 2배 정도 이루고 있지만은 중국 정부의
태도는 필요하면은 뭐 미세 조정한다 정도의 그런 그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 경제 내지는 신용에 대한 부분은 과거하게 우려할 부분 없으나 크게 기대할 바도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으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 시즌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눈높이는 2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낮아진 눈높이에 조금 줄어든 그런 이익 부분은 시장에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그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그 실적이 좋을 경우에 미리 상승을 하고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그 지금같이 실적 발표 전에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었는데요. 2010년 2분기와 2012년 2분기 때 그때 2번 정도 하락한 거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번 다 주가는 반등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꼭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 예상치의 관계는 대부분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특히 미국의 아이폰과 관련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에서 6월 달까지 작용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분명하게 조금 약화되거나 조금 개선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6월 달 이전까지보다는 7월 달 부분부터는 조금 더 개선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 외에 지금 국내 증시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변수에 많이 국내 증시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말씀 안 드린 2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럽 변수인데요. 유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크진 않지만 일단 양적 완화 내지는 신용 공급을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큰 쪽이 일단 유럽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이제 5월 달에 이어서 뭐 8월, 9월 뭐 이때쯤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경기 부양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드라기 총재의 최근 발언을 유추해 봐도 어떤 국제 매입 프로그램 등 부양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난 25일에도 연설을 한 바가 있고 마이너스 예금 금리 등 다양한 옵션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ECB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에는 미국 자금 외에 유럽계 외국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의 사례도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국 증시로 유럽계 자금이 수개월간 그런 지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럽 변수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 자체도 2분기까지 상당한 N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희 국내 기업들, 대표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7월 달 참여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엔화 가치에 대한 그 속도 조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어서 엔저 현상이 심화되기보다는 속도 조절 내지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갖고 있어서 그 유럽이나 일본 변수가 조금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그 7월 내지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 그 이전보다는 상황은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간 하락하면서 두 번의 갭을 만들면서 하락 갭을 만들었는데 그 지난 이틀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1800포인트대 초반에서 그 수출 관련주, IT 등 수출 관련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 1900포인트에 접근할 때는 1880에서 1900포인트대에서는 매도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낙폭이 심화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그 바이오 업종들 거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단의 뭐 젠백스 사태라든지 셀트리온의 그런 자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이오 업종 자체가 대부분 그 낙폭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바이오 헬스 업종 이런 쪽에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쪽 위주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는 IT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한석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오늘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을 1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869포인트, 코스닥은 5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